자, 1차 함수의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가지고 있는 교재 99페이지 16번. 이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의 정사각형 ABCD에서 두 점 A하고 D는 각각 두 1차 함수의 그래프 위의 점이다. 두 점 BC는 모두 X축 위의 점이다. 이때 ABCD가 정사각형일 때 이거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는데요. 아무것도 없지. 자,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의 주인공을 찾아야 된다 그랬어. 그래프 문제가 나왔는데 그래프 위에 점이야. 근데 나보러 어쩌라고. 자, 이럴 경우에는 이야기의 주인공을 찾을 건데 이야기의 주인공은 뭐냐면 항상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은 누구야? A하고 D라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A하고 D가 각각 두 그래프 위에 점이라는 걸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의 주인공은 항상 완벽해야 돼. X좌표, Y좌표 둘 다 알아야 된다라는 뜻이야. 완벽하다는 소리는. 자, 그래서 선생님 점 A하고 D의 좌표 없잖아요. 그러면 설정을 하는 겁니다. 점 A는 Y는 EX의 그래프 위의 점이므로 A의 좌표를 이렇게 설정할게요. M, 그 X좌표가 M이니까 Y좌표는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여기다가. X 대신에 M을 대입한 Y는 EM. 그치? 그래서 A의 좌표를 2라 하자. 얘 그 M, EM이라고 했을 때 얘들아 항상 그래프 위에 점의 좌표를 이렇게 찍는 거야. M, EM. 그러면 사실 정사각형 ABCD 한 변의 길이 표현할 수 있지. 이거 정사각형 ABCD 한 변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2m 되는 거죠. 음. 그러면 이게 한 변의 길이가 2m이 되니까 사실 자, 나는 당연히 B의 좌표는 A의 좌표를 내가 m, 2m이라고 했을 때 B의 좌표는 n, 0 이렇게 결정되는 거고요. 이고 그 정사각형 ABCD 한 변의 길이는 2m이므로 C의 좌표가 네 결정이 되는 거야. M보다 점 B의 X좌표보다 2M만큼 큰 수, 0. 그 D의 좌표는 C의 X좌표와 같고 점 D의 X좌표는 점 C의 X좌표와 같고 점 D의 Y좌표는 점 A의 Y좌표와 같다라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점 D가 Y는 저거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죠.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1 또는 이거의 그래프가 점 D를 지남으로 이렇게요. Y 대신에 2m, X 대신에 3m을 대입하면 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해서 m의 값 구하시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다시 한번 찾아보셔서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설명은 어디로 갈 거냐면요. 쭉쭉쭉쭉 넘어가서 이거 103페이지에 20번 잠깐만 볼게요. 이거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 꼭 이렇게 푼다는 거 기억해놔. 1차 함수 fx는 7x 플러스 1에 대해서 잘 봐. 이거의 값을 구하세요.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풀었을 거냐면 f2의 값 구할 수 있어요. 그치? f2는 x 대신 1에 대입하니까 14 플러스 1에서 5 이렇게 했을 거고요. 선생님도 다 알거든요. 자, 근데 선생님이 f6은 x 대신에 6을 대입했을 때 나온 함수 값이요. 네, 이거 대입하면 돼요. 그쵸? 근데 선생님이 이런 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줘 볼게요. 자, 이런 표현이 이제 좀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의 그래프 위에 두 점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요. 잡아 x가 2일 때 y 값이요. f2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순서상으로 나타내도 돼요. 그리고 x가 6일 때 y 값은 f6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f6의 의미가 이게 무슨 의미였어? x가 6일 때 함수값 또는 x는 6일 때 y값이었죠? f2도 마찬가지. x가 2일 때의 y값 또는 x가 2일 때의 함수값. 보통 우리가 순서상을 나타낼 때 아까처럼 뭐 n, 2m 이런 거 문자 쓰는 거 자연스럽거든요. 뭐 1, 2.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했었지. 이 f가
그 점 Y의 좌표를 F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거 조금 낯설 거야. 근데 이렇게 표현해도 가능하다는 소리죠. 그러면 두 점 2,F2, 6,F6에 대하여 그럼 얘들아 잘 봐. 문제에서 2 빼기 6, 5, 2 빼기 6? 이거 X값 증가량 구하는 식인 것 같은데 F2 빼기 F6 이거 뭐 구하는 식이야? 이거 Y값의 증가량인 것 같은데 뭐야? 기울기는 이거다 이거예요. 됐어? 그래서 이거의 값 얼마다? 7이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이렇게 구한 답하고 똑같이 당연히 맞춰지겠지?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 표현을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 이 표현. 됐지? 이거 그래프 위에 두 점에 대하여 이렇게 y 좌표를 점의 순서쌍을 2, F2 이런 식으로 F를 사용해서 함수값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페이지는요. 29페이지랬다. 그 다음 페이지 29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일체 함수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 사실 그래프를 딱 봐. 아, 저거 색칠한 부분의 넓이 구하라는 소리구나. 그러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 꼭 나는 2점, 2점, 2점. 이거 세 개의 점의 좌표 구하셔야 되더라. 그쵸? 그래서 AB는 사실 두 그래프의 교점이지만 두 그래프가 지금 Y축 위에서 만나고 있죠? 두 그래프가 Y축 위에서 만나고 있다. Y 절편이 같다라는 소리야. 그치? 그래서 A, B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A는 Y 절편이다. 사실 당연히 Y 절편이라는 거 알고 있겠지만 X가 0일 때 Y값 2다. 그래서 A의 좌표는 0,2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점 B는 X 절편인 거죠. y가 0일 때 x일까? 그래서 y가 0일 때 해서 구해 보도록 할게요. y가 0일 때 x일까? 이렇게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그래서 b의 좌표가 마이너스 2,0 이렇게 됩니다. 그 점 c도 마찬가지 얘의 x 절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x 절편 어떻게 구해? y가 0일 때 x의 값 이렇게 구할 거예요. 그래서 0 대입하면 이렇게 될 거고 엄산 되지? x가 3. 그래서 점 C의 좌표가 3,0이다 하고 정확하게 받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찾아낸 좌표들 그래프 위에 꼭 나타내기. 2, B의 좌표 마이너스 2, C의 좌표 3 이렇게요. 그럼 삼각형 ABC 넓이 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30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일차함수의 그래프는 X축 위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거 X축 위에서 만나. 아, 두 그래프가 X절편이 같다라는 소리구나. 근데 삼각형 ABC의 넓이가 10일 때 상수 AB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일단 ABC 보면 점 A는 두 그래프의 X절편. 그럼 봐봐. 지금 점 A가 Y는 AX 플러스 B 그래프 X절편이다 하면 X절편 못 구해. 그런데 y는 5분의 1x 플러스 b, 플러스 2, 요 그래프의 x절편이다. 그러면 쟤는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럼 구할 수 있는 걸로 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y가 0일 때 x의 값 구할게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0인가? 그쵸. 2의 좌표 마이너스 10,0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그 점 b는 y 절편인데 x가 0일 때 y 값. 그래서 b의 좌표 0,2 나온다. 됐죠? 그 다음에 내가 이 조건을 여기다 그 구한 거 그림이 나타낼게 볼게. 마이너스 10, 그리고 B, 2. 선생님, 근데요, C요. Y는 AX 플러스 B의 Y 절편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X가 0일 때 Y의 값이요. 사실 이런 거 쓸 필요 없는데. Y 절편이 B이므로 이렇게 가주세요. 설명을 잘못 시작했어. 귀찮네. 이렇게요. 그 C의 좌표가 0,P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삼각형 ABC의 넓이요. 얘 넓이가 10이잖아요. 그럼 2분의 1. 그 삼각형 ABC 만약에 누가 너희들한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그럼 BC를 밑변의 길을 잡는 거야.
그 C의 좌표 일단 B라고 써야 돼. 그래서 BC의 길이가 밑변이다. 길이는 큰 수의 작은 수 빼기. 그리고 높이가 10이 된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B-2가 2가 되어야 되지. 그래서 B는 4.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내가 Y절편 구했어. 근데 아까 그 점 A요. 점 A가 두 그래프의 교점. 즉, 이쪽 그래프 X절편이기도 하고 저쪽 그래프 X절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의 그래프가 점 A 마이너스 10, 0을 지나죠. 그래서 이렇게 대입하셔서 A의 값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X절편은 식이 복잡해가지고 미지수 정확하게 숫자로 뽑아낼 수 없으면 X절편은 잘 표현하지 않아. 근데 Y절편은 딱 읽어내면 될 거야. Y는 AX 플러스 B에서 Y절편은 모르지만 B라고 그냥 쉽게 문자로 읽어낼 수 있죠. 이럴 경우는 그냥 문자로 읽어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107페이지네요. 자, A, B 두 수의 곱 0보다 크고 A, C 두 수의 곱 0보다 크다. 그럴 때 1참수의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보면 사실 그 1참수는 기울기의 보호와 y 절편의 보호만 알아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완벽한 함수식이 아니고 기울기와 y 절편의 보호만 가지고도 그래프 그릴 수 있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실 보니까 여기서 기울기가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플러스 b분의 c에서 기울기는 뭐가 돼?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y 절편은 b분의 c. 그래서 우리는 a분의 b의 마이너스 a분의 b의 부호와 b분의 c의 부호를 알아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자, a, b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 a와 b의 부호는 서로 다르고 그 다음에 A하고 C의 곱이 0보다 크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A와 C의 부호는 서로 같다. 여기서 B하고 C의 부호, B, C 두 수의 곱, 얘의 부호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보이니 얘들아? 그러면 A하고 B는 서로 부호가 다르고 A하고 C하고 같아. 그럼 B하고 C는 부호가 서로 다르게 되는 거야. 그래서 B하고 C는 0보다 작다. 이렇게요. 됐지?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 아까 여기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내가 위에 찾아낸 게 a, b. 아니 문제에서 찾아낸 게 아니고 문제에서 주어진 거군요. 곱이 0보다 작다면 a분의 b도 0보다 작을 거고 마이너스로 곱했으니 0보다 크다. 그리고 y절편 지금 bc 내가 나중에 이거 안 써도 돼. bc 두 수의 곱이 0보다 작다면 당연히 나눗셈도 0보다 작다. 됐죠? 그래서 기울기가 0보다 크지. 기울기 0보다 크고 y절편이 0보다 작은 1차 함수의 그래프는 그냥 그리자. 귀찮다. 1차 함수의 그래프. 써야 되겠네. y는 마이너스 a분의 b, x 플러스 b분의 c의 그래프는 그리시면 돼요. x축, y축, 원점, x축, y축 원점 반드시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서 y절편 0보다 작고 기울기 0보다 크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x가 증가할 때 y 증가하는 이런 모양이 되겠지. 그래서 이 점을 지나는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나지 않는 4보면 답 쓰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 이게 교장이라서 지워지지가 않아. 이거 한번 볼게요. 그 23, 24번, 25번은 그 같은 유형이면서도 약간 그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 번씩 다 해줄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B가 있어. 1참수의 그래프가 선분 AB와 만나도록. 기본적으로 1참수 하면 선생님이 항상 이거를 암기하게 하는데요. Y는 AX 플러스 B, B는 Y절편, A는 기울기. 그치, 이런 거.
근데 항상 그 y는 ax 플러스 1의 그래프 그랬는데 그 여러분 책에는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을 거거든? 이 선생님 그 보여주는 화면에 보여 있는 이 파란색이 여러분 책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야. 이거 필기 노트에 그림 그리세요. 이거 그림 어떻게 그리고 시작하냐면 선생님이 여기 왼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와서 그림을 그리자면 필기 노트 이렇게 그려야 돼. 똑같이 x축, y축, 원점, 그리고 3,2가 점 A고 지금 2,3이 2,5군요. B 이렇게요. 그래서 두 점을 이은 선분. 자, 근데 y는 ax 플러스 1의 그래프 그랬는데 기울기는 몰라요. 모르는 거 맞지. 근데 얘들아 잘 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y 절편 알거든요. 그 y 절편이 1이니까 여기다 1 찍어. 그리고 y 절편이 1이구나.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선분 a와 만나도록 그런데. 그럼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진다는 소리거든요. 물론 하나만 그려지는 건 아니지. 많이 몇 개, 되게 많이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잘 봐. 경계점이 있어. 점 B요. 어, 점 A를 넘어서도 안 돼요. 됐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선분 A, B와 만나도록 하려면 점 A와 점 B가 경계점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거의 그래프가 점 A를 지날 때 물론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대입하면 여기서 y 대신에 2를 x 대신 3 대입하면 a 값 나오거든요. 근데 나는 기울기 구할 때 a 기울기잖아. 항상 내가 얘기하는데 y절편 1 그래프로 오세요. 선생님이 그린 그래프. 화살표 그림 있죠? 그거 되게 유용하게 쓰이면 돼요. x값 증가량 3, y값 증가량 1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a는 3분의 1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점 b를 지날 때 a는 3분의 1이고 점 b 2,5를 지날 때 역시 기울기는 그려 화살표 그림 빨간색 겹쳐지면 안 되니까 무슨 색으로 그릴까? 하늘색? 자, x값의 증가량 2죠. y값의 증가량 1에서 5까지 증가하니까 증가량 4거든요. 그래서 이때 a는 자꾸 점이 찍어지네 여기. 잠깐. a 옆에 왜 점이 찍혀져 있지? 아이고야. 아이고야.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네요. A는 2분의 4 해서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 값의 이 범위가 양 끝에 값이 되는 거야. 3분의 1, 2. 됐어? 그래서 이 그래프가 두 점, A, B를 이은 선분과 만나도록 한 A의 값은 3분의 1 이상. 왜냐하면 점 A를 지나도 되고 점 B도 지나도 되거든요. 이렇게요. 만약에 두 점 A, B를 지날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는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두 점 A, B를 지날 수 없다. 그럼 여기서 는을 빼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4번은 23번하고 비슷한 버전인데, 그, 그 4점 A, B, C, D가 있다. 또는 이 똑같은 문제가 이 사각형 A, B, C, D가 될 수도 있고, 오각형이 될 수도 있고, 육각형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뭐냐면, Y는 AX 플러스 2의 그래프가 이 직사각형과 만나도록 그랬거든요. 그치? 그럼 이 직사각형과 만나도록 역시 이 그래프는 y절편이 2인 그래프 이렇게 돼요. 자, 이것도 선생님이 24번도 요 밑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아까 그린 저 그래프 밑에다가 x축, y축 1,3 b죠. 그 다음에 1,5 a요. 그 다음에 4,3 d 4,5 이렇게 됐는데요. 사실 그 얘가 y절편이 2예요. 그래서 y절편이 2니까 y절편 2.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y절편이 2인 직선이 요 사각형과 만나도록 했을 때 일단 한번 그려봐.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그치? 근데 경계가 되는 점이 누구인지만 딱 경계가 되는 점은 두 개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딱 두 개만 존재해요. 그래서 경계점이 누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야. 경계점이 A하고 C라는 걸 너희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사실 문제에서 이 사각형 ABCD가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오각형이 나올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오각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오각형이 그려져도 뭐냐면 y는 ax 플러스 2의 그래프가 오각형과 만나도록 하는 했을 때 역시 경계가 되는 점은 a하고 c가 되는 거야. 경계가 되는 점은 두 개인데 그 경계가 되는 점은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야. 됐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y는 ax 플러스 2의 그래프가 점 A를 지날 때 1,5죠. 역시 화살표 그림 그려서 A 값 구하세요. 그 다음에 점 C 4,3을 지날 때 이렇게 해서 A 값 또 구하십니다. 그래서 A 값의 범위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23번은 기본적인 문제야. 기본형. 24번은 그거의 뭐 조금 응용 버전이지만 여하튼 경계가 되는 점은 딱 두 개다. 그 경계가 되는 점을 찾으면 된다라는 포인트. 자, 그 다음에 25번은요, 조금 달라. 뭐냐면 23번하고 24번은 그래프에 y절편이 주어졌는데 25번은 봐봐봐. 그림과 같이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대.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삼각형과 만나도록 그랬는데 1차 함수의 식을 보시면 y절편 B 몰름. 기울기가 A2로 주어진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주어진 조건이 비슷한 유형인데 주어진 조건이 좀 달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하튼 그래프를 잡아 문제에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보라색으로 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필기노트 여러분도 그리시고 B가 1,4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그 A가 4,5 그 다음에 C가 5, 비율이 좀 이상하다. 5,2 몰라. 여튼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 사실 y절편은 찍기가 편한데 선생님, y는 2x 플러스 b의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이거는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 뭐냐면 y는 2x 플러스 b의 그래프는 y는 2x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y는 2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요점이 1,2 나와 있거든요. y는 2x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걔 어머 미쳤나 봐. 어디다가 선생님 어디다가 진짜 y하고 원점은 어디다 표시한 거니? 미쳤다링. 자, 얘가 y고 얘가 원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0과 1,2를 지나는 직선 y는 2x의 그래프 이렇게 먼저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켜. 근데 y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킨다.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경계가 되는 하나의 점이 C가 되는 거고 또 다른 경계가 되는 점이 점 B라는 걸 잡아내시면 문제 끝입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y는 2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점 b를 지날 때 얘는 대입해서 할 수밖에 없겠지. 기울기가 아니고 y절편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y 대신에 4를 x 대신에 2를 대입해서 b의 값 구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경계점 점 c를 지날 때 해서 y 대신에 2를 x 대신에 5를 이렇게 대입할게요. 됐지. 그래서 요 ABC가 만나도록 하는 B의 값의 범위는 이게 딱 경계가 되는 점이야. 2부터, 마이너스 8부터 2까지. 그래서 이거 만나도록 하는 B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8 이상, 2 이하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B에 대한, B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지 않았어.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 13번이요. 이거 아까 선생님이 했던 거하고 좀 비슷한 맥락, 아까 한번 했었거든요. 1참수 fx는 ax 플러스 b에서 잘 봐. 이 형태요. f4? 이거 x가 4일 때 함수값 또는 y값. f2, x가 2일 때 y값. 이거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f4 마이너스 f2는 무엇을 의미한다? y값의 증가량을 얘기한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x값 증가량 또는 Y값 증가량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거 기울기라고, 기울기하고 연결되는 스토리구나. 이게 딱 연상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 fx는 이거의 역시 그래프 위의 두 점 F4 나왔잖아. 그럼 X가 4일 때 Y값 4,F4라고 표현할 거고 F2는 X가 2일 때 Y값이죠. 그래서 2,F2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할 거야. 됐어? 그럼 기울기 A는 이렇게 쓸까? 잠깐만. 기울기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다. 됐어? 즉, 얘가 뭐다? A다. 그 문제에서 보시면요, 분모가 2라고 계산됐잖아요. 4 빼기 2는 2잖아.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됐지?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b다. 됐지? 그럼 여기에서 f2가 마이너스 2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f2, x 대신에 마이너스 1에 대입한 거지. 그러면은 6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소리다. 이렇게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답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활용 문제는 사실 초딩처럼 풀어도 맞는 문제이긴 한데 반드시 이게 선생님 이게 이게 방정식의 활용인지 함수의 활용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일단 이거를 선생님 어떻게 설명하기는 힘들고 어쨌든 일차 함수하고 연립 방정식의 활용은 같은 시험 범위에 들어갈 수가 있나 없나? 그럴 수도 있나? 그럴 수도 있네. 그럴 수도 있네. 자, 이거 잘 봐. 어떻게 구분하는 건지 내가 일단 알려줄게. 길이가 28cm인 어떤 양쪽에 불을 붙이면 10분에 1cm씩 일정하게 탄다. 이 양초의 길이가 처음의 길이의 절반이 되는 것은 불을 붙인 지 몇 분 후인지. 지금 여기서 변하는 게 두 가지라는 걸 느끼셔야 돼요. 뭐가 변해? 양초에 불을 붙여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느냐에 따라서 양초의 길이가 달라져요. 이건 시간과 양초의 길이 두 개가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수에 대한 이야기가 두 가지가 언급이 되면 이거는 일참수의 활용이야. 예를 들면 뭐 철수 딱 누구지? 갑자기 교과서 맨날 나오는 애 있는데 철수의 영희 어, 철수하고 영희가 서로 마주보고 뭐 각각 분속 50m 각각 30m 속력으로 움직인다. 이건 변하는 값이 아니야. 분속 뭐 속력 50m 20m 이건 변하는 값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는 변해요. 시간에 따라서 양초의 길이가 변한다는 걸 느낄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정의할 때 두 변수 x, y에 대하여 변수가 두 개 필요하다는 말인데 이렇게 x, y 문자가 아니고 상황에서 변하는 값이 두 가지가 주어지면 얘는 무조건 1참수에 대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참수가 아니고 사실 우리가 1참수 하고 있지만 하여튼 변수 두 개가 나오면 얘는 함수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요. 됐지? 그래서 X하고 Y를 적당히 넣어서 문장을 만들 건데, 자, 항상 이런 생각해야 돼. 그 함수의 정의 자체가 두 변수 X, Y에 대하여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오직 하나씩 정해지는 그랬거든요. 그럼 X가 변함에 따라 Y 값이 정해지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시간에 따라서 양초의 길이가 정해지는 건지 아니면 양초의 길이에 따라서 시간이 결정되는 건지 명확하지 이거. 시간에 따라서 양초의 길이가 변한다는 거, 양초의 길이가 결정된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시간 x, 양초의 길이 y 이렇게요. 이거 잘 모르겠어.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시간 x, 단위는 분, 양초의 길이 y 이렇게 써놓고 시작해. 물론 풀이 시간 이렇게 쓰지 마. 자, 이렇게요. 그럼 잘 봐. 근데 이게 상황이 길이가 28cm인 어떤 양초에 불을 붙이고 난 후, 선생님 이거 그대로 읽고 있다는 거 느껴? X분 후에 양초의 길이를 Ycm라고 하자. 이렇게요. 길이가 28cm인 양초에 불을 붙인 후, X분 후에 남은 양초의 길이. 타 들어간 양초의 길이 말고 남은도 생략해도 되나? 어.
양초의 길이를 y 센티미터라고 하자. 그럼 사실 이렇게만 세워도 이건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남은 양초의 길이는 28cm에서 타 들어갔겠지. 근데 항상 이런 생각. 야, 이 양초 10분의 1cm씩 그랬잖아. 그럼 이 양초는 1분에 몇 cm씩 타 들어가? 양초는, x분. 그랬으면 x에 대한 기본 단위 1. 1분에 0.1cm씩 타 들어가죠. 일정하게 타 들어가므로 y는 28 마이너스 5, x분 후에 0.1x만큼씩 타 들어갔겠지. 이 길이가 빠졌겠지. 이렇게요. 그러니까 처음 길이의 절반이 된다 그랬을 때 이거를 2분의 1을 대입하는 게 아니고 y가 14일 때 x의 값 구하라는 소리겠죠. 이렇게 해서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 볼게요. 지표면에서 지하 10km까지는 0.5km씩 내려갈 때마다 땅속의 온도가 15도씩. 이것도 역시요. 지하로 내려갈 때마다 뭐가 변해? 지하로 내려감에 따라서 땅속의 온도가 변한다는 거 느끼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지표면에서 이게 10km까지는 0.5km씩 내려갈 때마다 땅속의 온도가 그랬는데요. 자, 음, 발음이 힘들다. 지표면에서 지하로, 지하로 X킬로미터 인 곳에 땅속의 온도를 Y도씨라 하면 라고 하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1km, 야, 그럼 얘는 1km 내려갈 때마다, 1km씩 내려갈 때마다 온도가 어떻게 변해? 0.5km에서 내려갈 때마다 땅속의 온도가 15도씩 일정하게 올라간다라겠죠. 1km는 0.5의 두배잖아. 그래서 땅속의 온도가 15도씨의 두배인 30도씩 일정하게 올라가고 지표면의 온도가 지표면에서의 온도가 8도씨 그랬죠? 이므로 y는 8에서 계속 내려간다. 그치? 1km씩 내려갈 때마다 30도씩 내려가니까 맞아 이거? 네, 여튼 이렇게 되겠죠. 아, 올라가는구나. 그럼 플러스겠다. 쌀이 됐죠? 그래서 온도가 80이다. 그러면 이거는 y가 역시 80일 때 x의 값 구하라는 소리군요.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생각하기에 3번은 질문을 안 해도 될 만한 거였어. 왜냐하면 문제를 읽지 않아. 문제를 읽지 않는데 오른쪽 그래프만 보면 이 그래프가 물론 그 1차함수의 그래프 직선의 일부분이긴 해. 하지만 직선의 일부분인데 두 점의 좌표를 주어지고 있죠. 네, 3,150과 0,600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두 점. 3,150과 0,60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도 돼요. 어쨌든 근데 기억이 나오잖아. 내가 항상 화살표 그림. 그래프 오세요. 화살표 그림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x값의 증가량 마이너스 3, y값의 증가량은 600에서 150 빼면 450인가요? 이렇게요. 그래서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50이죠? 마이너스 150x, y절편 600. 그쵸? 되게 끝나. 그리고 문제 읽고,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자, 볼게요. 이거 지금 점 B를 출발해 점 C를 향해 초속 3cm로 움직이고 있다. 삼각형 ABP의 넓이가 45가 되는 것은 점 P가 B를 출발한 지 몇 초인가 그랬는데요. 그 점 P가
이것도 함수에 관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가 바뀌어지고 있죠. 그 점 P가 점 B를 출발한 지 X초 후 삼각형 ABP의 넓이를 Y제곱센티미터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점 P가 지금 점 B를 출발해서 초속 3cm로 움직인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X초 후,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이 삼각 BP의 길이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얘가 3x 이렇게 잡아 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삼각형 ABP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BP가 밑변이 될 거고 높이는 AC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x 곱하기 12. 그래서 얼마 된다? 18x? 그래서 이제 관계식 y는 18x.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지? 그래서 그 삼각형의 넓이가 45다 그랬으니까 y가 45일 때 x의 값 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그 x초 후, 그래, 선수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